네, 우리 양고기 반 친구들 마지막 3쪽 세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22번부터 32번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계산 결과를 비교를 하는 뜻이에요. 크기를. 같은지, 작은지, 같은지, 작은지, 더 큰지를 비교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연수, 아이고 얘는 맨날 이러냐.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말하죠. 그럼 얘는 630 곱하기 0.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항상 자연수 뒤에는 소수점 하나가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30이나 630.0이나 똑같은 수기 때문이에요. 값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키 재다 보면 여러분들 148.0 이렇게 뜰 때가 있죠. 이때도 근데 148이나 148.0이나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같은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자연수에는 뒤에 0이 숨어 있습니다. 뒤에 소수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수 630을 0.1을 곱한다는 소리는 630보다 크기를 작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630 곱하기 10을 한다고 치면 곱하기 그럼 더 큰 수를 만들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소수가 곱해질 때는 이 자리값을 소수점 위치를 왼쪽으로 옮기고 만약 이게 630 곱하기 0.1이 아니라 630 곱하기 10이다 하면 뒤로 하나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고 여기다가 0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했나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30 곱하기 0.1이죠. 그럼 얘는 일단 630을 적어줘. 여기서 소수점 뒤에 숫자 개수만큼 앞으로 가주는 겁니다. 그러면 0.1은 소수점 아래 숫자가 한 개죠. 그래서 한 칸만 이동해 줍니다. 찍어주면 63.0이잖아요. 63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740 곱하기 0.01이면 일단 740 적어주고 여기서 시작합니다. 0.01은 소수점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소수점 아래의 숫자 개수가 두 개죠. 0과 1. 그럼 두 칸 앞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하나, 둘. 여기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7.40, 7.4가 되죠. 그럼 계산 결과가 63이랑 7.4랑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당연히 여기가 훨씬 크죠. 이렇게 비교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305를 0.1, 0.01, 0.001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봅시다. 305 뒤에 항상 뭐가 숨어 있다고? 점이 숨어 있다고요. 이 소수점이 0.1을 곱하면 소수점 아래 숫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만 딱 하겠죠. 그러면 30.5. 그러면 0.01은 두 개가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럼 두 칸 하나, 둘. 그러면 3.05. 그럼 마지막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0.001을 곱해주는 거는 0.001의 소수점이 아래에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럼 3칸인데 하나, 둘, 셋. .0305? 라는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는 앞에 빈 곳은 항상 0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0.305. 이걸 꼭 0.305 아니면 0.305 이렇게 읽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래는 그냥 305, 0, 1, 2, 3, 4, 5, 6, 7, 8, 9 있죠. 0.305 이렇게 읽어줍니다. 23번까지 해결이 됐고 24번 정우라는 친구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3.42kg입니다. 3.5kg에 가깝죠. 곱하기 그 다음에 1년 뒤 돌잔치 때 몸무게는 태어났을 때 2.5배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나오죠. 돌잔치 때의 무게를 구하랍니다. 돌잔치 때의 무게는 3.42 곱하기 2.5배니까 2.5가 되겠죠. 근데 소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수가 지금 두 자릿수가 있고 한 자릿수가 있죠. 이때는 소수점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하고 342 곱하기 25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일 때 왜냐면 소수점이 껴있으면 계산하기가 조금
거슬리기 때문에 자연수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소수점을 이동해주면 되는 겁니다. 342 곱하기 25를 해보면 2, 5, 10 4, 2, 그러면 4, 5, 20인데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가 올라가고 3, 5, 15 15에다가 2 더하면 17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랑 곱해주겠습니다. 2, 2, 4 4, 2, 8 3, 2, 6 그럼 더해주면 1 더하기 4는 5 7 더하기 5는 15인데 8 8550이 나오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3.42 곱하기 2.5 위에서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였기 때문에 소수에만 소수점 아래에 몇 개의 숫자가 있는지를 생각해서 소수점 위치를 옮겨줬다면 자, 이렇게 소수 곱하기 소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전체 각 소수별로 소수점 아래 숫자가 몇 개인지를 더했을 때 개수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3.42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몇 개예요? 2개죠. 2.5는 1개죠. 그럼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러면 소수점 위치를 3개를 옮겨준다는 소리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 앞에서 하나, 둘, 셋 가주면 8.5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55kg. 식은 아까 3.42 곱하기 2.5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육면체는 모두 몇 개인가요? 직육면체가 뜻이 뭐냐면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합니다.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 6개인 걸 봅시다. 가 맞죠? 나는 사다리꼴이 있네요. 이건 안 됩니다. 다도 이거는 이렇게 있어야 뭐 나중에 배우는 건데 이건 일단 직사각형이 아니죠. 얘는 삼각형이지. 그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죠. 얘 맞죠. 그래서 2개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겨냥도. 직육면체의 겨냥도가 있고 전개도가 있는데 겨냥도는 겨냥도라는 거는 겨냥해서 본 그림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겨냥해서 저 먹이를 잡기 위해 사수가 활을 겨눴다라고 하죠. 그 겨냥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입체 도형을 이 도형을 한 측면에서만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 직육면체라고 그랬죠.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였던 도형이에요. 밑변, 윗변, 옆면 4개를 6개로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이때 겨냥도에는 이제 실제 굵은 선으로 그리는 게 있고 점선으로 그리는 게 있는데 실선은 실제로 보이는 부분을 실선으로 그리고 점선은 안 보이는 부분을 그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모양의 나무도막을 봤을 때 우리 안쪽에 있는 변이나 모서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점선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직사각형 6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는 보이는 면, 이 부분은 보이는 면은 다 그려져 있고 이렇게 나머지 3개만 점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하나가 비었죠. 이 부분이 직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건 평행사반수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림이 그런 거고 실제는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실선 하나 그려주고 나머지 모서리들은 점선으로 그려주면 겨냥도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27번 직육면체 모양. 직육면체 뭐라 그랬죠?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그럼 정육면체는? 그렇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직육면체 모양의 우편함입니다. 우편함이라는 글자가 쓰여있는 면에 4변의 길이의 합은 몇 cm입니까? 6개로 둘러싸인 것 중에 6개 중에 1개인 면 우편함이라고 쓰여있는 이거죠. 여기에 4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편함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랑 모양이 같을 겁니다. 모양과 크기가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총 6면이 있으면 두 면씩 서로 합동입니다. 합동이 뭐라 했죠?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아서 퍼개어지는 도형이라 했죠? 이 앞에 우편함이라는 도형과 이 뒤에 있는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는 면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우편함이라는 것만 따로 떼어봅시다. 우편함. 얘 같은 경우에는 둘레 네 변의 길이 합을 구하려면 각각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25cm로 똑같을 거예요. 뒤에 A라는 도형과 같으니까. 그럼 우편함의 여기 부분은 세로는 어디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얘랑 똑같죠. 얘도 25고 얘도 20입니다. 그러면 25 더하기 25 더하기 20 더하기 20 하면 50 더하기 40 해서 90. 네 변의 길이 합은 90cm입니다. 28번부터 32번은 평균과 가능성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5학년 2학기에 배운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이 시키는 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이게 주머니 28번부터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노란색 구슬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구슬이 또 2개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냥 주머니 안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럼 여기서 구슬 한 개를 꺼낼 때 4개 중에 한 개를 꺼낼 때 빨간색의 가능성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빨간색의 가능성. 빨간색은 총 4개의 구슬 중에 몇 개 있습니까? 2개. 4분의 2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약분해서 2분의 1. 그럼 노란색인 구슬 확률도 똑같이 4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꺼낸 구슬이 파란색일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구슬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가능성은 0, 0에다가 표시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30번. 동현이와 수연이의 과목별 성적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과목별 성적. 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현이와 수연이 모두. 동현이의 점수의 평균은 88점이랍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평균은 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료라고 그러죠. 자료.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값에다가 이것을 뭘로 나누냐? 자료의 수로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 국어라는 자료의 값은 87이죠. 동현이 점수에서. 수학이라는 자료의 값은 91점이고 사회라는 과목의 점수는 자료의 값은 몰라요. 우리가. 과학은 79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동현이의 점수 평균이 88이라는 거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총 몇 개죠? 4개죠. 이 자료의 수는 4개를 87 더하기 91 더하기 사회 더하기 79를 한 게 몇 점이다? 88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를 구하려면 이 전체 더한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88하고 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7 더하기 91 더하기 4회 더하기 79는 88 곱하기 4. 선생님이 간단하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350입니다. 그러면 4회라는 거를 우리가 구하려면 나머지 세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87 더하기 91을 하면 얼마예요? 178. 선생님이 지금 그냥 빨리 계산한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씩 계산해봐도 좋습니다. 그런다고 전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178에다가 79를 더합니다. 그러면 7, 1, 7, 7, 1 하면 15죠. 5, 1, 257. 4회 더하기 257이 352입니다. 그럼 4회는 352 빼기 257을 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352 빼기 257을 하면 2에서 7을 뺄 수 없으니까 1을 빌려와 줍니다. 12 빼기 7은 5. 여기도 4에서 5를 뺄 수 없죠. 빌려와 줍니다. 14 빼기 5는 95. 4회는 95. 선생님이 빠르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좀 느리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풀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한 겁니다. 그럼 4회 점수는 95점. 여기 지우고
풀이 과정을 좀 더 보고 싶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31번. 수연이의 점수의 평균은 84점입니다. 어느 과목 점수가 가장 높을까요? 이번에 문제는 사회 점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느 과목 점수를 가장 높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연이 점수가 국어, 수학, 과학이 있는데 이 사회까지 4가지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지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사회 과목 점수가 나와야겠다. 그쵸? 사회 과목 점수가 가장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구해줍니다. 평균이 84라는 거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전체 과목 수인 4개로 나누었을 때가 84점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80 더하기 86 더하기 4회 더하기 78이 얘를 둘이 곱한다 했죠. 84 곱하기 4는 336입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80 더하기 86은 몇이야? 166입니다. 166 더하기 78은 4, 14니까 6 더하기 7 더하기 1은 14입니다. 또 244. 4회 더하기 244가 336입니다. 4회는 336 빼기 244인데 얘는 92예요. 92. 그러면 이때 사회 점수가 나왔죠. 그러면 수연이 점수에서 가장 과목 점수가 높은 과목은 어떤 겁니까? 사회.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제비뽑기 상자에 당첨 제비는 4개, 로또 뽑는 거죠. 꽝 제비는 12개입니다. 그러면 상자 안에 당첨 제비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4개. 꽝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빵은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 16개 중에서 총 16개 중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4개, 12개. 당첨 제비를 뽑을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몇 개예요? 전체 16개 중에 4개죠. 얘는 약분하면 4로 나눌 수 있어요. 공통으로. 그럼 4분의 1. 4분의 1. 근데 여기서 말이라고 했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는 건 총 5가지가 있는데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그 다음에 반반이다, 그리고 일 것 같다, 그 다음 확실하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은 불가능하다는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0인 거예요. 확실하다는 건 항상 일어나는 거 1입니다. 반반은 2분의 1. 그러면 이 4분의 1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아닐 것 같은 경우는 0과 2분의 1 사이의 확률이고요. 가능성이고요. 일일 것 같다는 반반과 확실하다의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큰가요? 아니죠. 피자를 4개로 나눴을 때 하나는 피자를 2개로 나눴을 때 하나보다 크기가 작죠. 그러면 4분의 1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숫자로 표현하면 4분의 1, 2분의 1, 0,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수연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가능성은 아닐 것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총 3개 영상에 걸쳐서 선생님이 1번부터 32번까지 풀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조금 빠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덜 된 과정을 조금 더 모르겠는 부분도 여러분들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댓글을 남겨주거나 클래스 1, 2, 3에 영상 올리는 부분에 댓글을 남겨주거나 선생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남겨주거나 선생님에게 잠시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보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내용이 32문제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가야 6학년 부분에서
이해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6학년 가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다 맞은 친구들도 자신이 풀이 과정이 잘 애매해서 찍어서 맞았거나 조금 얻어 걸려서 맞았다면 풀이 과정을 한 번씩 보시고 한두 개 틀린 것도 못한 게 아니에요. 잘한 건데 한두 개 틀린 친구들도 자기가 자신 없거나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풀이 과정을 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자기가 32문제 중에 다 틀렸거나 한 개, 두 개 맞았던 친구들도 선생님의 풀이 영상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5학년 전에 3, 4학년에서 내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말인데도 영상 봤을 거라 생각하고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월요일에 다시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